몇 가지 질문을 또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그 광주는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 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자치구역으로 상수원에 인해서 가장 피해는 많이 보는데요. 또 상수도의 공급을 못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개발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인구가 증가할 수 없는 마을들인데요. 그 마을들이 가장 중요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가 상수도의 보급률을 전체 인구를 분모로 두고 그걸 이용하는 인구를 분자로 두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는 뭐 95%, 98%, 99%에 도달하지만 그 못 받는 1% 안에 정말 상수도 보호 구역 내에 인구분들이 사시는 분들이 상수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지하수도 사용하기 어렵고 또 가뭄이 중복되면서 물을 그 소방차로 갔다가 마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상수원 보호 구역 내 마을에 대한 그 상수도의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상수 보급률은 98.7%, 전국 도 단위 중에서는 현재 1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촌이나 산촌 지역 아직까지 그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아직 많습니다.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추정하건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 그 지역구이신 그 강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남정면에 국비 사업인 그 환경부 사업인 농어촌 용수 개발 사업을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지하고 관로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사실 그 98.7%그 이외에 미리 보급된 그 농촌이나 산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뭐 상수도나 하수도든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상수도나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는데 저희는 역점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은 상수도 보급률과 같은 숫자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원적인 지도에 마을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 상수도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그걸 보시면 면적으로 보시면은 아마 현저하게 상수원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을 파악하기 쉬우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상수원 저희 이 주변 관리 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에 대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해 주신 바에 의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개별 공장 집적화를 위한 8당 특별대책 지역 고지 개선. 제가 지난번 그 도정 질의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광주는 집 앞에 놀이터는 없는데 공장들은 있습니다. 오히려 산업단지를 통해 가지고 공장들을 집적해 유치하지 못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소규모의 공장들이 난개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 특대고시를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그럼 향후에 이 산업단지의 조성의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사업 구역은 어디이며, 광주에 있는 그 소규모 기업들은 얼마만큼 참여하고 그 기업들이 참여하고 난다면은 남는 공장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혹시 이에 대해서 수자원본부가 가지고 계신 의견이라든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수질정책과장 이윤석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대고시가 5월 3일 날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그 5월 3일 그 개정되기까지 한 2년, 3년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예, 저희가 그만큼 노력했고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고시에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그 난립된 그 소규모 공장 그거를 이제 그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직접화하는 게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난립되어 있던 원래 공장 부지 그거는 이제 공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시군으로 해가지고 공공이 그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예, 그 정도. 예. 예. 사실은 이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들을 하나의 집적화된 산업단지로 옮긴다는 그 컨셉은 맞고 또 그 생각을 법제화했다는 것까지도 인정하지만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그 진행시키기 위한 주체와 세부적인 방안들을 꼭 강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수자원본부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개별 공장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기존의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그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던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에 대해서 이제 환경 정비 구역을 지정해서 그런 최소한의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추진 내용이랑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하숙과장 남성원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 그 많은 주민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그 규제로 인해서 좀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렇게 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그 말씀하신 그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 어떤 지정 계획 확대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사항은 저희가 그 17년도부터 한 1년간 또 그 경기연구원에서 단기 정책과제로 또 그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을 또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왔고 지금 그 5개 시군에 4개 시군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금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도 지금 광주시에서 지금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그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 수원, 강주, 남양주, 하남, 양평 이렇게 지금 관련 시군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그 상수원의 그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존의 그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라든가 이제 소매점의 이제 신중축, 그다음에 연면적 200평방미터의 그 건축물의 주택, 이렇게 소매점의 용도 변경 등 이런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환경 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집이 무너져 내리고 노후화돼도 고칠 수 없었던 문제점, 그리고 가족이 증가해서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야 되는데 못했던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그 환경 정비 구역 내에 있는 그 주민들이 얼마나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저기 상수원 보호 구역 내에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하수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경 정비 구역 내에 하수 처리가 예를 들어서 관로라든지 공공 그 하우스 처리장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의 승인이 포함이 되고 지정을 받으려면 제일 1우선 원칙이 하수 정비가 원활한 지역, 하수 처리 구역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이 제일 그 선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이제 환경정비구역으로 일단 지정이 가능한 거고요. 저희가 그 이게 해당 시군에서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계획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가 현장 뭐 실사라든가 그다음에 그 관련 또 상하수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그 하수관로와 연결이 돼 있는지, 하수 처리가 원활한 구역인지, 그다음에 그 환경정비구역 승인의 신청에 대한 정말 그 사용 용도가 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시에서 요구하는 데서 주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재설계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또 실제로 어떠한 인허가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주택가 소매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 향후에 환경정비사 이 구역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그 하수처리 구역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서 발생하는 하수들을 잘 처리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해서 그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선 그 경기도 그 팔당 전망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카페 중에서 가장 싸고 전망이 좋은 카페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팔당 전망대를 꼽는데요. 그만큼 팔당 전망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선 주민들이 와서 또 도민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또 팔당호를 전망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수자원이라든지 물과 관련된 어떤 교육과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수자원에 대해서 불신도 하고 있고 모르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또 알려드릴 수도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방안으로 그 건물이 어떤 사무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 도민들께 그 여러 가지 정보, 수자원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들이 또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좀 빠르게 좀 질문을 드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혹시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취수와 정수가 이루어지는데요. 정수를 할 때 현재 적절한 그 수질의 수준은 어느 정도며 만약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오염돼도 그 취수를 통해서 정수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될 수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질문인가요? 예, 상하수과장 남성원입니다. 예. 아시는 바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그 팔당 그 상수원은 지금 2,600만 수도권 주민들한테 그 상수도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1급수로 현재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그 K워터 1, 2, 3 치수장과 그다음에 광주용인 치수장을 통해서 지금 치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수 공정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도민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수도 그 수질 항목 이 60개 항목에다가 이제 우라늄 포함해서 과장님, 그 지금 질문의 요지가 어느 정도 오염된 상수원을 이렇게 정화해서 쓸 수 있냐는 걸 물어보는데 2,600만부터 시작해서 엉뚱하게 말씀하시면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BOD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그 팔당호 치수의 BOD 기준과 현재 기술로서 어느 정도까지 오염돼도 정수할 수 있는지 또 향후에 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또 BOD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세 가지 지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BOD 쪽을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지금 5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BOD가. 근데 보통인 경우에는 5 이하인데 지금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됐을 때 충분히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지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BOD가 무슨 뭐 8이하 매우 나쁨이 10초가인 경우인데 예. 그것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명확히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계략적으로 기준으로 한 5 정도면 이제 예, 정수를 할 수 5 정도까지 있고 보통으로 예. 돼 있는 오염돼도 상황이고요. 한 예. 10 정도라고 기준을 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하수로 좀 연결을 한번 지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공공 처리 하수 처리 시설과 그다음에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그러니까 정화조 같은 시설들이 있을 텐데요. 현재 팔당호 주변에 전체 오염되는 어떤 오염수, 오수 중에 몇 퍼센트가 공공 하수 처리장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OPP의 그 기준을 그 반영해서 정화가 하수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상수원 보호구 중에서 팔당 보호구역으로 예. 처리되는 하수 처리 퍼센트지를 말씀하시는 예, 공공 하수 공공 처리 시설로 예, 그러니까 개인 하수 처리에 대한 비율을 배제하고 예. 둘 중 하나죠.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하거나 개인으로 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은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이 원칙이고요. 아무래도 이 산촌이라든지 멀리 이격되어 있는 부분은 좀 그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본질적으로는 보고해 주신 자료 한 715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방류하는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 검사에 대한 내역들이 있는데 예. 낮게는 0.6에서 1점대도 있지만 BOD 기준으로 했을 때 7%가 7이 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5라는 기준에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하수 처리장의 노후화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개선해야 되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 처리 방식에서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 요 자료에 있는 것 중에서 예. 뭐 5가 넘는 5가 거는 넘는 좀 개선이 경우는-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개인 하수 처리 용량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비율을 제가 정확히 예,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예, 예. 지금 법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인 하수 처리 용량은 1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다수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정수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들을 더 잘 관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잘한 방법도 있고 하수 관로를 잘 연결시킨 다음에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그 하수를 정수하는 네.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공공 하수 처리 시설로 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게 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다음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장님. 임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없고요. 예, 마지막이신데 예, 꼭 이렇게 질의하시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시간을 예. 더 드릴 테니 요약해서 예, 요약해서 예. 질문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이번 질문은 그 생태 하천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생태 하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준공단 사례도 한 4건이 있고요. 지금 설계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생태 하천은 그 수질을 정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수질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좀 데이터가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용인시 신갈천 1차 지점 같은 경우에는 BOD가 시공 전에 2.8이었는데 4.0이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정본부에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질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되는지에 대한 좀 명확한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질총량과장 김태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대로 그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다양하고 또 입지 조건이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어떤 하천은 수질 개선 효과가 뛰어난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별 효과가 별로 없는 데로 좀 나타났는데 그건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그 준공된 19개 하천을 평균으로 내봤더니 수질 개선 효과는 한 약 70% 정도 개선된 걸로 나왔고요. 또 더군다나 더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회복된 게 한 2배 정도가 회복된 거로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 하천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현재 보고된 자료는 몇 킬로 그러니까 거리로서 이제 그걸 표현해 주시는데 저는 이 또한 2차원적인 지도로 좀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팔당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하천들이 있는데 네. 그 하천의 어떤 구간들이 생태 하천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물론 모든 하천을 생태 하천으로 전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2차원적인 지도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 또 그리고 된 곳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좀 인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보고해 주신 내용처럼 그걸 선정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통해 가지고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 사례이기도 한데요. 저희 광주시의 목현천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 목현천이 이제 생태 하천으로 개선되면서 BOD가 2.7에서 0.5로 개선됐는데 그 중 하나가 하수 처리된 물을 재사용한 거였습니다. 네네.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한 물을 다시 위로 끄집어 올려서 네네, 예. 다시 내려보낸 건데 이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주민들도 많이 찾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수량이 확보되다 보니까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네. 그 전에 악취라든지 그런 게 사라진 거죠. 수질의 오염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까지 계속 봤을 때 이 지속적으로 생태 하천 사업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뭐 수질 개선뿐 아니라 생물 서식 조성,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량, 일정하게 유량이 공급되게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도시 지역에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의 휴식 공간, 힐링 공간으로도 역할을 또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